500헥토파스칼은 해발 약 5,800m, 날씨 흐름을 이끌어가는 대륙권 중간 고도로서 단기 예보는 물론 중장기 예보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자료입니다. 9월 26일 목요일 21시 북극을 중심으로 북반구 500헥토파스칼 상황을 보겠습니다. 북극권에 난기가 자리 잡고 한기가 시베리아 중부, 태평양 북동부, 유럽 서부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기안마루가 오호츠크에 시베리아 동부를 지나 북극으로 북상했고 동아시아는 마루 가장자리에 들어서 예년 대비 기온이 다소 높습니다. 또한 북반구 저위도에서 고위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지구온도 신기록이 세워진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양온난화와 엘니뇨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2023년 5월에 시작된 엘니뇨가 2024년 4월에 끝났고 적도 태평양 동부 수온이 내리고 있으나 전 지구 대양의 해수면 온도 예년 편차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북태평양 서부 상공의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폭염을 가중시켰습니다.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은 세력이 다소 약해지면서 일본 동쪽으로 수축한 상태입니다. 북대서양 열대 해상이 함유하고 있는 열 에너지, 즉 열 용량을 보겠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열 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평년 수준을 상회한 상태가 2024년 9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17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4일 현재 열 용량이 2023년 기록을 다시 갱신했습니다. 이제 하지가 지난 지 2달이 넘었고 북반구 태양 고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북반구가 받는 일사량이 줄면서 북극 상공 성층권으로 한기 덩어리가 모이고 9월 26일 21시 현재 성층권 극소용돌이가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극소용돌이는 겨울로 가면서 점점 커지고 향후 대륙권 소용돌이와 연동되어 겨울철 북반구 날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9월 26일 21시 10헥토파스칼, 해발 약 30km, 성층권 중간고도 상황을 보면 시베리아 동부로 열 에너지가 상승하면서 고기압이 극소용돌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극소용돌이는 불안정해지면서 한기의 꼬리가 그린랜드, 캐나다 북부를 지나 미국 서부로 늘어지고 있습니다. 9월 하순 극소용돌이 불안정은 이례적이며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2024년 25년 겨울 북극 한기가 중고위도로 남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17개월 동안 대양에서 다량의 열이 대기 중으로 방출된 결과 북반구 저위도에서 고위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은 상태입니다. 반면 북극 상공 성층권으로 한기가 모이는 가운데 대륙권 고층에 난기가 자리 잡고 한기의 일부가 시베리아 중부로 남하한 상태입니다. 한기는 다시 중앙아시아와 티벳 고원 방면으로 폭넓게 남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남쪽 난기와 북쪽 한기 두 세력이 맞서고 있지만 계절 변화에 따라서 한기가 득세하는 것은 당연하고 단지 시기의 문제입니다. 9월 21일 12시 500헥토파스칼 상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기 중심이 시베리아 중부에 위치하고 중앙아시아 북부와 몽골 전 지역이 한기권에 들어있으며 고층골이 완만하게 티벳 고원으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시계의 방향으로 부는 티벳 고기압이 중국 중부와 남부에 있는데 크기가 상당히 작아졌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일본 남동쪽으로 후퇴했습니다. 동북아시아는 고층 고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북부는 한량한 극제트기류, 남부는 고온의 아열대 제트기류가 지나가며 두 바람이 모두 대륙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건조합니다. 기압계가 동진하면서 향후 고층골은 멀어지고 티벳 고기압에서 확정된 고층 마루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26일 토요일 3시 해수면 기압 1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고기압 마루 가장자리에 들어 북동풍이 불고 영동에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전국이 구름이 다소 낀 날씨가 예상됩니다. 북서쪽 한기와 남동쪽 난기 간의 기온차가 크고 몽골에
강수구역이 폭넓게 발달합니다. 이 강수구역이 주말과 내주 날씨에 급변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몽골 동부와 시베리아 동부에 형성된 강수구역에서 잡열이 다량 방출하겠고 9월 28일 토요일 21시 예상도를 보면 북동쪽으로 광계면 고도가 높아지면서 마루가 형성되고 마루 뒤에서 고층골이 파입니다. 급하게 북상하는 고층마루와 급하게 파이는 고층골이 날씨 대변화를 예고합니다. 주 후반에 광계면 고도가 올라가고 기안마루가 북쪽으로 파이면서 9월 29일 일요일 21시 기안마루가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최대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기압 배치가 여름과 다르기 때문에 고층에서 건조한 바람이 한반도로 붑니다. 9월 29일 일요일 15시 해수면 기압 1기도입니다. 전국이 북동쪽에서 확장하는 기안마루에 놓여 맑거나 구름이 다소 낀 날씨가 예상됩니다. 같은 시각 수도권 상공 상황을 보면 대륙권 전 고도에서 북내지 북동풍이 불고 대륙권 전 고도에서 공기가 건조해서 기온선과 이실점 온도선이 간격이 크게 나타납니다. 단 해발 1000m 고도 부근에서 낮은 구름이 끼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주말 한반도로 확장했던 기안마루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주 쪽 부서 쪽에서 고층골이 남하합니다. 10월 1일 화요일 21시 거대한 고층골이 중국 동부로 깊게 파이고 부서 쪽에서 한냉 건조한 북서풍이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몽골 동부에 형성되는 단파동이 2차 골파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두만강 부근에서 1000에서 500헥토파스칼 9월의 공기중 높이가 5400m입니다. 시크니스 540은 강수가 있는 경우 비와 눈의 경계선입니다. 한기 핵이 시베리아 남부를 지나고 우리나라가 역시 찬 공기에 덮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내주 500헥토파스칼 1기도입니다. 일주일 평균 1기도에서 골이 깊게 파이고 찬 북서풍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월 둘째 주 500헥토파스칼 1기도입니다. 골이폭이 넓어지면서 한기가 폭넓게 남아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10월 둘째 주에도 기온이 하강한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주와 다다음 주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14일 동안 서울의 최고와 최저 기온 추이를 보겠습니다. 기안마루가 확장하면서 기온이 상승해서 일요일 낮 기온이 27도까지 상승합니다. 내주 초부터 고층골이 파이면서 기온이 내리기 시작하고 화요일부터 본격 하락해서 주 중반과 후반 최고 기온 18도, 최저 기온 14도까지 하락합니다. 내주말 기온이 약간 오르겠으나 10월 둘째 주 서울 기온은 최고 22도, 최저 14도 내외로 평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